안녕하십니까. 가야를 전하는 채널 국립김해박물관입니다. 저는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현입니다. 항상 국립김해박물관의 가야 소식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지봉 전파국 가야 유적 발굴 소식 두 번째 강의는 우리는 왜 동회동 유적에 주목하는가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배경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삼강문화재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소배경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그럼 강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는 왜 동해동 유적에 주목하는가, 고성 동해동 폐총의 최근 발굴 성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조사 개요가 되겠습니다. 동해동 폐총은 도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굴 조사가 26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저희 연구소에서 10월에서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래 동해동 유적은 정상부 의뢰수열 조문 청동기가 출토된 유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동해동 유적에서 조문 청동기의 출토로 의뢰수열과 정상부에 입지하고 있고 아래쪽으로 주거지가 위치하고 그 다음 단에 제철 유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기본적인 이제 동해동 폐총의 구조는 구릉 정상부의 강장을 중심으로 의뢰수열이 입지하고 그 강장의 가장자리를 두르고 있는 한호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한호와 함께 폐총이 확인됨으로 인해서 실제 동해동 폐총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복원해낼 수 있는 발굴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조사된 자료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동 유적에는 지금까지 한 사만 삼국시대 주거지가 한 17동 확인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조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2021년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사만 삼국시대 주거지 17동이 확인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출토 유물에서 호영대구의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청동대 환이 출토가 되었고요. 아울러서 내륙 지역에서 신나라 때 화폐들이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만은 대천 50이라고 하는 특정된 화폐가 출토가 됨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적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화면 자료에 보시면 위치도와 지형도, 토양도를 보시고 계시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지도를 보시면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동해동 폐총이 되겠습니다. 현재 들판으로 이용되고 있는 옛 당학만 일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김해 평야와도 같은 형태의 이제 분지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동 사람들이 살았을 때 과연 교역항은 어디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도와 이런 지질도를 살펴보고 일제 강점기 때 지형도를 복원해 보면 가운데 있는 위치도를 보시면 하늘색으로 그 망을 쳐놓은 부분이 예전에는 바다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바다를 추적하기 위한 조사도 시료 채취를 통해서 고성만과 당학만의 해안선을 복원하고자 하는 노력을 같이 병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 교육항이 어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던지고 발굴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적의 해상도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바다가 실제 동해동 지근거리에 위치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운데 지도를 보시면 이제 적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2021년도에 발굴 조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해동 유적은 세 차례에 걸쳐서 발굴 조사가 먼저 이루어졌었습니다. 중앙박물관에 조사가 있었고 그리고 동아대 박물관에 의해서 제철 유적이 흔적이 확인이 되었었고요.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정상부의 의뢰수열과 주거역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도를 보시면
정상부 강장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보시면 의뢰수열이 위치하고 있고 동쪽으로 보시면 주거역과 야철지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자리로 돌고 있는 것이 지금 북서쪽에 있는 한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호가 사만시대에 가장 먼저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한호가 이제 칠학의 방어 시설이기 때문에 역시 사만시대에 방어 시설을 갖춘 구조를 잇고 그 이후에 정상부 강장, 의뢰수열, 주거지 그리고 생산력인 야철지 그리고 이 방어시설의 한호까지 이렇게 종합적인 유적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이 동해동 유적을 고성만과 당황만에 인접해 있는 해성이라는 이 방어시설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 동해동 표척에 주목하는 것이 이 표촉 유적이 아니라 교육지로서의 중심지로서의 동해동 유적으로서 앞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동 사람들은 3, 4세기가 중심 연대입니다만은 다양한 물품을 통해서 교역의 증거품들이 실제 유적에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보이시는 화면은 조문청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출토된 조문청동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가장 동해동 표총이 완벽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실제 보시면 이런 새 모양이라든지 새겨져 있는 문양들이 아주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측으로 보시면 한반도의 다른 지역에서 출토된 조문통전기의 예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강영동모라든지 한경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강영동모는 외계 유물로 알려져 있고 한경은 한나라 때 이제 고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대방과 낭랑의 교류를 상징할 수 있는 낭랑계 방추차가 출토가 되었으며 남해안 연안의 교역의 루트상에 있는 유적으로 유명을 합니다. 그리고 백제 유물이라고 하는 사족기들이 출토되어서 알려져 있는 유적이 되겠습니다. 역시 동해동 사람들은 외화의 교육 흔적을 할 수 있는 물품들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강가야의 대성동 박물관 조사라든지 봉황토성을 조사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져 있고 역시 남해안 해안 루트를 통해서 낭랑과 대방을 거쳐서 늑도를 거쳐서 동해동을 거쳐서 해운리 표총 그리고 일본까지 이어지는 이런 네트워크 상에 위치해 있는 유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인문들은 중국 남방 지역에서 이제 출토가 되는 유물이기 때문에 이런 유물들이 동해동 표총에서 출토된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역시 중국과 한반도와 일본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역로 상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 발굴조사의 초점은 기존 알려져 있던 이런 내용들과 함께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구상시설인 이제 한호가 확인이 되었는데 이 한호는 이중 한호가 되겠습니다. 이 공간이 여기 지금 백지화되어 있는 공간이 국립진주박물관에 조사했던 조문총동기가 나온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뢰 수열을 감싸고 있는 한호가 확인되었다는 것이 이번 발굴 조사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고 아래쪽에 보시는 주거지군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거지군은 김해박물관에서 조사했던 주거지군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34동에 가까운 주거지들이 중첩을 이루고 있습니다. 많게는 3번의 중첩을 이루고 있고 적게는 2번 정도의 중첩을 이루고 있어서 좁은 면적의 주거지가 계속해서 조성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동 유적에서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사만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주 거점 중심지로서 이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공사진으로 본 동해동 유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가운데 이제 적색 부분이 저희가 발굴 조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가장자리를 빠르게 도심화가 진행되면서 잠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적을 보호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사적을 지정이 되어서 국가 관리 하에 있어야 되는 유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2021년도 저희가 발굴 조사한 부분이 되겠고 세 번째 사진은 이 폐각층이 완벽한 형태의 범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동해동 표총 조사의 폐각 같은 경우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청이만 파악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동해동 표총의 주 표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주거 밀집 지역의 인근에서
동해동 폐총의 주 폐총이 위치하고 있고 이건 아마 한호가 폐기된 이후에 행성된 폐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삼한시대 와질 토기를 비롯해서 도질 토기까지 그래서 3, 4세기에 걸친 토기들이 함께 출토가 되고 있고 인골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이 폐총의 성격이 단순한 폐총뿐만이 아니라 아마 묘역과의 관련성도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발굴 조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유물 정리 과정에서 더 다양한 것들을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제 동해동 폐총에서는 역시 사람들이 먹고 버린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총에서 출토된 이 폐각류를 전량 체지를 해서 구분해 보니까 한 21종의 폐각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해동 지역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라는 그 의문에서 이런 폐각류의 종류로 봤을 때 이 폐각이 어디에서 채취하고 식용으로 사용했을까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폐각층을 걷어내고 난 바닥에서는 와질토기와 생활과 직접된 토기들이 무더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측에 보이시는 것들이 동해동 유적에서 가장 많이 나온 귤이 되겠습니다. 귤이라든지 그리고 피풀고등이라든지 꼬막도 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 전량을 갖다가 분류를 해본 결과 21종의 폐각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이 참굴의 비율이 61%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류가 거의 23%를 차지하고 있고 바지락이 한 4% 정도, 그래서 피풀고등이 2%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뭐 다양한 뭐 홍합이라든지 말조개라든지 꼬막이라든지 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출토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대부분이 내만성 이제 연안에서 확인되는 폐각류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식용으로 주로 사용했던 것을 구분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은 조석 간만의 차가 큰 곳에서 채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해동 유적이 교역항으로서의 아마 이용이 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제 항만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성만과 당항만을 끼고 있고 그 바다를 최대한 활용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동해동 폐총의 사람들이 아마 이 구릉의 정상부에 모여서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외부에서 오고 가는 물자와 인적 교류가 있었다면 역시 방어를 할 수 있는 취락의 보호 조치도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런 것이 현재 뭐 한으로서 확인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발굴 조사에서는 혹시 토성도 확인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동해동 폐총은 실제 김해의 봉황대 토성처럼 삼국시대에는 아마 고성의 중심지로서의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고 향후의 발굴이 주목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좀 크게 보면 고성만이 동해동 유적까지 깊숙이 들어오고 당항만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해수면 변동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당항만은 그 당시에 아마 석호 형태의 형태로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로 식용에 필요한 폐각류들을 공급하는 곳은 당항만 쪽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교역항으로서 사용되는 곳은 고성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 동해동 유적에 왜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존에 알려져 있던 녹도의 국제무역항 그리고 김해 봉황대 토성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무역항, 그런 국제무역항 사이에 고성 동해동이라는 유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동해동 유적도 이 중개무역지로서의 중요한 입지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삼한 삼국시대 때 교역의 중심 루트상에 있다. 그래서 서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아마 복원해내면 가야인이 바다에 살다 이런 주제를 지금 특별전을 김해박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동해동 유적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동해동 유적은 역시 소가야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금강가야뿐만이 아니라 가야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가야 해상교육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을 것이다. 제가 소개한 곳에서는 뭐 야철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용은 지금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역시 동해동 유적에는 야철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철지의 성격을 밝히는 부분들도 향후에 뭐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가야 고성 동해동 유적의 주거지는 어떠한 형태로 있었을까요? 그러면 보시면 수열식 주거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형계 타원형의 수열식 주거지가 확인이 되었고요. 제일 우측에 보이시는 이렇게 백부식 아궁이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알려져 있는 사만삼국시대 주거지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라고 하면 이런 중복 관계가 아주 다양하게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면적에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오면 소실이 되면 다시 그 자리에 옮겨서 바로 짓고, 그래서 중첩돼서 계속해서 주거지를 만들게 되는 그런 형태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 속에서 생활 토기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호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동해등 유적에 집중해서 살아가면서 이게 방어 시설로서의 한호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방어 시설로서의 한호가 폐기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유물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유물들은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호영대구의 쉽게 말하면 허리띠, 바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동환을 꼬리를 끼워서 이렇게 결구부가 되겠는데, 청동환이 꼬리가 출토가 된 것입니다. 화면에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대해 보시면 아주 삼각 집선문, 기하학 문양들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조문청동기에 정교하게 새겨져 있는 기하학 무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성이 있어 보이고, 제가 예시로 들어놓은 것은 영천의 언동 유적에서 나온 호영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 가운데 사진을 보면 판이 동그랗게 돌아가는 문양이 있는데, 역시 문양적인 면에서 유사성이 있습니다. 삼각 집선문이 아주 촘촘히 새겨져 있어서 그 당시에 아마 교류품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폐가 이제 한호에서 출토가 되었는데요. 한나라 때 전한과 후한 사이에 신나라라는 왕망이 건설했던 신나라의 화폐가 되겠습니다. 왕망이 4번에 걸쳐서 화폐 개혁을 단행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화폐 개혁을 단행했을 때 대천 50이라는 화폐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 대천 50은 동해동 유적에서 출토됐다는 것은 역시 그 당시에 교류의 활발한 교류를 말해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독도상에 향후에 이제 동해동 유적을 어떻게 좀 조사를 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것은 김해 금간가야의 중심지인 김해 봉황토성의 사례를 보면 좀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해 봉황토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5km에 넘는 이 토성벽이 있습니다. 토성벽이 있고, 이 안쪽에 왕성으로 추정되는 건물지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이 속에는 제골 공방과 철을 생산하는 제철 생산 유적이 함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서쪽 편에는 해반천에 접해서 국제 교육항이라고 할 수 있는 해반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동해동 유적을 조사하는데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해동 유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그랗게 돌아가는 외곽 라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지적도상에 이런 구분이 되어 있을 정도로 공간이 구획되어 있다는 것은 성토 구조물이라든지 토성벽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저희는 정상부에 이 적색 부분의 발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한호 시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봉황토성에서도 봉황대를 중심으로 한 한호들이 3중에 걸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적이 김해 봉황토성과 고성 동해동 유적의 유사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의 조사를 통해서 사만삼국시대의 교육의 중심지로서의 동해동 유적을 관심 있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동해동 폐총에서 확인된 이 대외 교류의 흔적들, 이는 다양한 유물들과 함께 제철의 흔적이 아마 소가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고성군과 함께 향후 진행 방향은 동해동 유적을 국가사적으로 승급을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고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김해의 봉황토성처럼 추가적인 발굴 조사를 통해서 아직 확인되지 않았던 항구라든지 왕성의 흔적들이 있을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동해동 유적이 저희들에게 주목을 받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그 고성 동해동 폐총에서 확인되는 대외 교류, 제철 흔적으로 소가야 발전의 원동력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가야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지 너무나 기대됩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